정치권에서 한겨레 칼럼이 이렇게 화제였던 적은 없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해당 칼럼이 현재 파장이 큰 것은 이 부분 때문입니다. 김 여사가 도배지나 수도꼭지를 고르는 건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러나 만약 국가 예산이 투입된 관저공사의 업체 선정, 수의계약 등에 관여했다면 국정농단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럴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최순실 씨도 권한이 없는데 국정에 관여했다가 처벌받은 것 아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 당선 이전의 일이다.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려면 넘어야 할 고개가 많다. 반면 관저공사는 심플하다. 스모킹건을 일시적으로 숨길 수는 있다. 그러나 영구히 감출 수는 없다. 8년 전 태블릿 PC가 가르쳐준 교훈이다. 라는 대목입니다. 보통 이런 칼럼이 뜨면 그 다음 스트레이트 보도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한겨레가 최근 윤석열 정권 반대 세력들의 제보를 많이 받는데 뭔가 있습니까? 관례에서 어날바 최저가 구경하시면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뭐냐면 임기 초부터 저 관저공사랑 대통령실 그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이상한 업체들이 껴있다라는 얘기는 나왔었고,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다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유병호 사무총장 있던 시절 감사가 막혀가지고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도 안 잡고 있어요 지금. 그 감사원에 지금 막혀 있는데 저거 그냥 막아놓는다고 해서 영원히 막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법령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저거 또렷하거든요. 관저공사 같은 경우는 저거는 굉장히 큰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조 변경을 하는 거, 특히 뭘 고쳤느냐, 조그맣게 그냥 인테리어만 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2층을 넓히는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거를 수주한 회사는 종건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를 따로따로 했어요. 쪼개가지고.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됐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 21g이라는 공사를 맡을 자격이 안 되는 회사한테 누가 그것도 그냥 딱 찍어가지고 수주를 줬느냐. 그 과정에 김건희가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왜 이걸 따질 수밖에 없느냐. 그 회사가 그 전에 코바나 콘텐츠랑 일을 했으니까. 이거는 과정에 개입을 했으면 국정농단입니다. 비리 사건이고요. 구속감이죠. 이런 얘기를 지금 한겨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번 청문회에서 터진 이게 제일 궁금하긴 하지만 김건희는 정말 터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중동도 총선 전부터 손절하라고 절규를 한 것이죠. 이럴 때 민주당은 더 빠르게 속도를 내서 저들을 압박해야 합니다. 얼마 전 검사 탄핵안이 기각되고 국회 법안은 윤석열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지라 22대 국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는 힘과 힘, 기세와 기세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기각과 거부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몰아붙여야 합니다. 21대 국회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방법은 언론의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마땅히 국민과 유권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윤석열 지지율이 7월까지 20%대에 머문다면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시 그때는 전말 10%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지도부가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중요한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화를 내셔도 되는 대목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종섭, 유재은 등이 국방부 검찰단장까지 깡통폰을 공수처 제출한 행위. 이건 국가기관에 도전하겠다는 행위다. 공직자의 양심을 가장 저버린 게 이 대목인데 이거는 진짜 화를 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를 내셔야 될 거는 이렇게 많은 통화량이 폭주하는 게 이제 올해 밝혀졌는데 통화한 적 없다고 작년에 국회 나와서 위증을 밥 먹듯이 한 공직자들. 이종섭, 김계환, 임기훈. 이자들의 휘황찬란한 위증 시리즈. 여기에 대해서 화를 한번 내시고 세 번째는 임성근 사단장의 군인에게 부끄러운 탄원서.